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멘토 김량경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이란 이렇게 주어, 보어,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절을 말하는데요.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완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that, 인지 아닌지라는 해석을 보여줄 수 있는 if, whether 이라는 명사절, when, where, why, how 라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7가지는 그 안의 구조를 완전한 구조로 보인다 라는 점을 짚어두시고요. 반면에 아래에 있는 명사절은 그 이후의 구조가 불완전한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what, 그리고 who, 물론 who는 의미에 따라 whose, 누구의, whom, 누구를 이라고 형태를 변화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which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명사절이 주어나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아래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Your work is truly amazing. 당신의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명사가 주어 자리에 위치한 경우였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What you have done. 그동안 당신이 해왔던 일이 is truly amazing. 정말로 놀랍다. 이렇게 what이 명사 자리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위의 문장의 your work은 그냥 명사 하나로 단순하게 주어를 표현한 반면에 당신이 그동안 해온 것이 라는 이렇게 서술형 명사를 써주고 싶을 때 what절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대비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는 것처럼 how라는 문장이 주어 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영어에서 꽤나 자주 볼 수 있어요. How this technology, 어떻게 이 기술이 has changed, 변화시켜 왔는가. Our society,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 왔는가가 is truly amazing,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런 식의 커다란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다음 예시에서는 This is what I wanted.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what절이 등장했고요. 혹은 This is, 이게 이다. Why I like to participate in this program. 내가 이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고 싶은지이다.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로 why가 등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죠. 그 다음 문장은 상대의 말에 공감한다는 듯이 I know what you mean.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알아.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what이 들어간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뒤에 붙어있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자리에도 who 같은 명사절이 등장하는 걸 영어에서 경험하실 수 있어요. You should be proud of who you are. 넌 네가 누구인지를 자랑스러워해야 돼 라는 문장입니다. 만약에 방금 봤던 그 문장을 그냥 명사 yourself 라고 표현했어도 전혀 지장이 없었겠죠.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너는 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그렇지만 원래 있었던 문장대로 who를 이용해서 문장을 읽었다면 You should be proud of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자랑스러워해야 해. 이렇게 스토리를 조금 더 담는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사절은 이렇게 7개의 완전한 구조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3가지 불완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명사절들이 있어요. 완전한 형태의 명사절을 만들 때는 문장을 하나 쓰고 Mr. Jack is stepping down soon. Mr. Jack이 곧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that을 붙이면 뭐뭐 한다라는 것. 나는 곧 Mr. Jack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라는 명사를 표현해주기 위해 완전한 스토리에 that을 붙이면 되고요. 역시 완전한 문장 This is right. 이게 맞다. 라는 거에 if를 붙이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 라는 말이 탄생되는 거죠. I wonder if this is right. 그리고 He will come. 그가 올 것이다. 라는 문장에 whether을 붙여서 역시 그가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다. 이런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특히 whether은 끝에 or not을 붙여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if, whether을 비교해 드리면서 한 번 더 언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The event will be held. 그 행사가 열릴 겁니다. 여기서 when을 붙이면 그 행사가 언제 열릴지를 그들은 아직 결정 못했다. They haven't decided when the event will be held. 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언제가 아니라 어디서 열릴 것인지를 결정 못했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디서 where을 붙여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 문장에서처럼 He turned down the offer.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대. 라는 완전한 문장에 why를 붙여서 왜 거절했는지를 내가 물어봤어. 이런 명사 덩어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완전한 하나의 스토리에 that이나 if, when 등을 해석에 맞게 붙여주면 커다란 명사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에 있는 what, who, which는 만들어지는 배경이 좀 다른데요. 원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 Something happened last night. 뭔가가 벌어졌다. 그 뭔가에 대해서 what을 넣어서 What happened last night? 어젯밤에 있었던 것, 그 일이 is unfortunate.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이 단어는 unfortunate 이라고 읽지 말고 unfortunate 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이렇게 방금 본 것처럼 something 이라는 부분을 대신해서 what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덩어리 내에서 이후의 구조를 보면 happened last night. 완전하지가 않은 구조가 탄생되는 겁니다. This is. 이것은 이다. I saw something there. 내가 거기서 뭔가를 봤다. what을 something 대신에 쓴다 생각하고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는 앞으로 이동시켜서 This is what I saw there. 이게 바로 내가 거기서 본 것입니다. 라고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별표. 워낙 자주 사용되는 문장이라 구조 파악을 잘 해두시길 바라요.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은 has made, 만들어왔다. The company를 it is something today, 오늘날의 그것으로 만들어왔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something이 되었다. 대신에 what을 설정하고 앞으로 이동시키면서 Their effort has made the company, 그 회사를 what it is today, 오늘날의 그것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비슷한 패턴의 문장을 하나 불러드리면 이러한 선택들이 만들어 왔다. 나를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로. These choices have made me who I am to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Be careful with. 뭔가를 조심하세요. 전치사 뒤에 you say something. 당신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something을 대체하는 what이 있었고 앞으로 이동하며 당신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Be careful with what you say. Your words. 당신이 평소에 내뱉는 말들이 will become your reality. 당신의 현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해서 someone, 누군가가 will take over, 넘겨받을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The position, 그 자리를. 그런데 누가 넘겨받을지가 has no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someone을 who로 대체하고 누가 그 자리를 넘겨받을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Who will take over the position has not been decided yet. 다음 문장은 You should tell me, 나에게 You saw someone. 네가 누구를 봤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봤는지 말해줘요. Someone 대신에 whom이 들어가지만 관계사에서 배웠던 특징. 요즘 영어에서 whom은 별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who로 쓸 거다 라고 계산을 해두시고 이 부분으로 이동하며 who you saw there 이라는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You should tell me who you saw there. 나에게 누구를 봤는지를 말해줘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문장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You should tell me you are someone. 당신이 누구라는 걸 말해줘요. someone 대신에 who 여기로 이동해서 You should tell me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달라.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 He was someone. 여기서 그가 누구였는데를 who로 설정하고 앞으로 옮기면서
I didn't know who he was.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었어 라는 명사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You should tell me에게 이게 this was someone's idea. 누구의 아이디어였다라는 걸 말해줘. 누구의라는 말을 who's로 설정할 거고 그런데 whose idea 덩어리 전체가 여기로 이동하며 You should tell me whose idea this was. 이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를 말해줘. 그 다음으로 I can't decide. 이게 낫다, 저게 낫다를 결정 못하겠어. 여기에서 this 대신에 which를 그대로 채우고 can't decide which is better. 어느 게 더 나은 건지 결정을 못하겠어. 이런 명사절이 decide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he asked. 그는 나에게 물었다. I had chosen this school. 이 학교를 골랐냐? 저 학교를 골랐냐? 그런 걸 물어보더라. 여기서 this 대신에 which가 될 거고요. which school이 같이 이쪽으로 이동하며 He asked which school I had chosen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도 아래 practice 1에서 직접 해볼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1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을 풀어주세요. 자,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You have done something. 당신은 그동안 해왔다. 뭔가를 here, 여기에서 라는 문장이 있었고요. 거기 있었던 something이 what으로 변하며 앞으로 이동을 해서 What you have done here. 당신이 이곳에서 해왔던 것이 그 일이 is truly extraordinary. 비범한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what절 내의 구조 You have done something이 목적어가 what으로 변해서 앞으로 이동한 구조였죠. 6번 The amount of salt that I intake daily 여기는 형용사절이죠. 내가 매일 섭취하는 소금의 양이 is roughly 대략 half 반입니다. of what I used to eat before 제가 예전에 먹던 것의 반 정도다. 안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I used to eat 뭔가를 먹었다가 안 보이죠. 그래서 eat의 목적어가 what으로 변해서 앞으로 이동한 케이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8번 He showed the world 세상에 who he really is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냈다 라는 문장이고 여기서 he really is someone이다 라는 보어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 부분을 who로 바꾸고 여기로 이동한 거니까 he really is 뒤에 보어가 안 보이는 명사절 구조였습니다. 9번 다소 어렵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consider이 여기서 우리 오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사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consider 뭔가를 뭐뭐라고 여긴다. 뭔가를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긴다. for the job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에 있었던 목적어가 what으로 변하며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했고 그래서 목적어가 부족한 명사절 구조 what이었죠. These are what I consider important abilities for the job. 이것들은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능력들입니다. 그리고 10번 문장 The customer said that was not what he was promised.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이죠. 살펴보면 He was promised something. 여기에 뭔가가 빠져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형식 수동태를 배울 때 He was promised a full refund. 그는 전액 환불을 약속받았다. He was promised a promotion. 그는 승진을 약속받았다. 이런 식으로 was promised 뭔가를 약속받았다라는 직접 목적어 덩어리가 스토리에 항상 붙어 있었음을 상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he was promised what? 뭐를 약속받았는데요? 라는 부분이 앞으로 가면서 뒤에 있던 직접 목적어가 부족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구조가 아래에 있었는데요. This is 이것은 이다. What 뒤에 절을 보면 I have been told 뭔가를 이야기를 들었다. About the matter. Be told 명사를 듣다. 어떤 이야기를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전달 듣다라는 be told라는 수동태 역시 사형식 수동태 진도에서 배웠고요. 그때 배웠던 문장 중에 하나를 꺼내보면 I was told this story by Jack. 저도 그 얘기를 잭에게서 전해 들은 거였는데요. be told 뭔가를 전달 들었다. something이 what으로 변하고 여기로 이동하여 뒤에 직접 목적어가 부족한 명사절 what 구조. This is what I've been told about the matter 이라는 문장이 탄생된 거죠. 이렇게 명사절 후 what, which를 완전하게 파악하시려면 어디서 어떤 단어가 있다가 이동을 한 거지 반드시 연상하는 훈련을 며칠만 해보세요. 금방 이 구조가 눈에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음 주제로 좀 이동해 볼까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 that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전치사 뒤에서는 쓰지 않는다 명사절 that입니다. We're talking about what happened last night. 어젯밤에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치사 뒤에 명사절 왓절이 왔죠. 이런 구조는 볼 수 있겠으나 전치사 뒤에 that이라는 조합 자체가 영어에서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명사절 중에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해요. 하지만 생략을 하실 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at을 생략한다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문에서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대절은 주어 자리에 들어간 that이죠. That he passed the exam. 그가 그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게 is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다. 여기 대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략하지 않아요. 주어 자리니까. 그럼 두 번째 that. The problem is that the system is not helping the employees. 문제는 그 시스템이 직원들을 실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 that은요. The problem is that. 혹은 조금 바꿔서 내 요지는 이겁니다. 라고 제가 말해보면 My point is that the system is not helping the employees.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보어 자리에 들어간 대절은 오히려 that을 강하게 읽어주는 경우가 많고요. 생략하는 경우가 더 드물어요. 반면 목적어 자리에 that은 I think that she's right 해도 되지만 that을 생략하고 I think she's right 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 think you're right. I think she's right. 이런 버전.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that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아래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동격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명사절 동격 구조란 아이디어를 담는 생각이나 관념 명사 뒤에 that절을 바로 붙이고 그 부분을 뭐뭐라는 뭐뭐의 호흡으로 해석을 표현해 주려는 명사절의 쓰임을 말해요. 아래 문장에서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사실 문법적으로 문장들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He made a promise. 그는 약속을 했어. 하지만 만약에 뒤에가 전혀 없었다 치면 우리가 이 약속들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명사가 정확히 어떤 약속이었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일한 명사를 이렇게 that으로 표현해 주는 건데요. He made a promise that he would come back. 그는 돌아오겠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밑에 있는 약속은 뭔가 좀 더 거대해요. He made a promise that he would make. 자기가 만들 거라고. The most transparent, 가장 투명한 administration in history. 역사상 가장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은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했던 얘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투명한 행정부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했죠. 여기서 참고로 생각관념류의 명사란 암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어만 말해서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추상명사는 전부 다 생각관념류의 명사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 practice 3에서 2번과 7번 영작을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풀이 들어가면요. Jonathan was having a feeling. 느낌이 들고 있었다. 느낌이란 형체가 없는 생각관념류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that으로 그 내용이 뭐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동격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that은 완전한 문장이 있어야 돼요. Tom had been lying to him.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쓰고 that을 붙여서 그렇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는 거죠. Jonathan was having a feeling that Tom had been lying to him.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을 표현할 때는 had been ing가 가장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시제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7번으로 가보면 from the data above 위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여기서 데이터는 두 가지 발음을 다 써요. data 혹은 data. 이쪽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연습해 두시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문장을 이어졌는지를 봤더니 We can draw the conclusion. 우리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결론인지 알 수 없으니까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The material is safe.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동격의 대과 그리고 관계대명사 대를 구분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우려를 하게 돼요. 문장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I have a premonition. 나는 예감이 있어. That the situation이 will get better soon. 곧 나아질 거라는 예감이 있어. 이렇게 동격명사절이 premonition, 예감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고 Have you ever 여태까지 had a premonition 예감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That came true 진짜 현실이 된 예감 즉 자신의 예감 premonition이 진짜가 된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예감이 진짜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동격명사절이 아니라 형용사절이었기 때문이죠. 구조를 분석해드리면 생각관념류의 명사 뒤에 완전한 구조를 보여주는 that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격명사절로 앞의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동격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알 수 있는 뭐뭐라는으로 해석해야 되는 절입니다. 반면에 생각관념류의 명사 뒤에 불완전하게 보이는 대시 있는데요. 불완전하다는 건 주어가 없거나 혹은 목적어가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것은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that입니다. 얘는 단순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꾸며주기만 하는 내용이라 앞에 명사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아래 practice 4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거와 요거와 요거 어떤 절들인지 정체를 밝혀주세요. 자,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Tony has satisfied the expectations. 토니는 만족시켜왔다 그 기대들을. 이 단어 발음 조심하세요. expectations라고 하면 안 되고 expectations. 그런데 어떤 기대인지 다음 문장을 봤더니 that everyone has 모두가 걸고 있는, 가지고 있는 기대들을 잘 만족시켜온 토니였대요. 근데 모두가 그에게 정확히 어떤 기대들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everyone has 다음에 그 기대들을 가지고 있지 에서 변해서 앞으로 이동한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 that절이기 때문에 이후에 목적어가 부족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4번으로 가보면 She had a feeling. 그녀는 느낌이 들었다. She was being watched. 그녀가 감시당하는 중이었다. 전혀 명사가 빠짐이 없는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that을 붙여서 그녀가 감시당하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 동격 명사절이에요. 그러나 5번. 제가 친구랑 얘기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제가 제 친구의 감정을 공감한다는 듯이 I also had the feeling. 나도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어. That you have had recently. 네가 최근에 가져온 감정을 나도 느껴본 적이 있다. 여기서 you have had the feeling을 가지고 있지가 앞으로 이동한 형용사절이고요. 그래서 5번 문장을 이렇게만 우리가 읽게 된다면 제 친구가 최근에 느껴온 감정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절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the feeling 같은 생각관념류의 명사 뒤에는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대절이 있다 라는 점을 신경 써서 글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시 쉬었다 다음 명사절 if, whether의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남은 명사절 포인트들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